캐스퍼 MPI 모델입니다. 먼저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외관에서도 터보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캐스퍼 액티브라고 해서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되고 그릴에 구멍이 2개 더 뚫려 있죠.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그릴에 구멍이 4개처럼 보이면 터보 모델이고, 지금처럼 2개 양쪽으로 헤드램프만 동그랗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 모델은 MPI 모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클러치 패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수석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원형의 DRL은 생각보다 광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역시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 편이면서 초점이 잘 맞습니다. 전형적인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의 특징이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 오토모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하향 변동을 할 때 이 바닥바닥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듯한 느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0레벨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한번 3레벨로 내려볼게요. 앞쪽에 보시면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실 텐데요. 과거의 옛날 차량들 보면 상하향 변동 폭이 이 조사각 조절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0레벨로. 운전석 쪽을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정도 변동폭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의외로 야간 시야가 좋은 편인데요. 지금 3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 도로 끝에 라인하고요, 3차선 도로 끝에 라인이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확실히 이 전방에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도 좋지만 앞쪽에 초점이 아주 잘 맞고요. 상향등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중간중간에 있는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도 명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급격하게 상하향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네요. 오토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에 오토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 후미등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반응을 안 해주고 있어서 오토모드 전환하는, 상하향 전환하는 거는 조금 더 민감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향 전환이 안 되네요. 상향등과 방향지시등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내에서 보면 이 정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전형적인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의 특징인데요. 가운데 진하게 초점 잘 맞지만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흐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 본다면 폭에 비해서 직진성이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의외로 헤드램프 야간 시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다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방향지시등이 범퍼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거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테일램프 디테일을 보면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여러 차량들에서 봤던 그 독특한 패턴들이 다시 한번 캐스퍼에서도 나타나는 듯 싶고요. 경영 차량이지만 SUV 컨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느낌이 없고요.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면 어느 정도 이 차의 크기가 가늠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람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부진 느낌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직렬 3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kg/M입니다. 4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느낌도 작은 크기는 가늠이 되지만 다부진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SUV 컨셉을 담고 있다 보니까 루프 라인이 조금 강인해 보이는 느낌들 좋습니다. 휠 디자인도 바디 컬러가 지금 회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185, 65, 15 사이즈고요. 방향지시등 끝단에 위치한 독특한 문양들도 귀염귀염한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등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도 볼 수 있게 동그란 부분이 이색적이죠. 루프렉도 튼튼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휠 아치 부분부터 연결되는데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우레탄 재질로 깔끔하고 강인해 보이게 잘 표시하고 있고요. 주유구는 앞좌석 시트 아래쪽에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되고요. 생각보다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앞쪽이나 전면에서 약간 꺾어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후측면에서 오면은 차가 조금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측면의 펜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근육질로 잘 마무리해 줬고요. 앞뒤 모두 동일하게 볼곳하게 솟아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이색적인 테일램프 디자인과 아래쪽에 위치한 방향지시 등, 범퍼 쪽에 위치한 방향지시 등이 앞쪽의 헤드램프 컨셉과 유사하면서 또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맛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언뜻 보면은 디퓨저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래쪽에 이렇게 자세히 내려와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과한 기교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쪽하고 디자인 컨셉은 같이 가져가고 있네요. 머플러는 뒤쪽으로 뚫려 있지 않고요. 조수석 뒤쪽에 바닥을 향해서 있습니다. 싱글 타입이고요. 트렁크는 아래쪽에서 레버를 살짝 눌러주시면 올라가고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뒤로, 가장 뒤로 슬라이딩 해놓고 각도도 끝까지 눕혀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각도 조절 가능하고 바닥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차인데도 참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듭니다. 펑크 소리 킷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바닥 재질 같은 것들은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소형 차량이지만 SUV 컨셉을 갖고 있으니까요. 뒤쪽에 등받이 접어보면서 안쪽 공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는 뒤쪽에서 문을 열고 이 등받이 위쪽에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딸깍하고 딱 잠기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기에는 편리하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에 비교적 평평하게 자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거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캐스퍼의 장점은 1열 시트도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열하고 1열 등받이를 모두 접었을 때 공간인데요. 이 정도면은 경차, 소형차라고 하지만은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실 때 이 부분하고요. 이 위쪽 부분만 조금 이 바닥을 좀 돋아주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 좋습니다. 경영 차량이지만 시트를 다양하게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 뒤쪽은 가장 끝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등받이를 조수석 뒤쪽은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의 공간, 그리고 앞좌석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발을 쭉 펴고 장거리 여행에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다시 보더라도. 스마트키는 전세대 아반떼나 소나타에서 사용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저렴하게 안 만들고 기존의 중형 세단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니까 무게감도 있고 그립도 좋고요. 바깥쪽도 손잡이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은 가로형이고 뒤쪽은 세로형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것들 귀염귀염하고 괜찮죠. 앞좌석 바깥쪽도 핸들에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스마트키 락 원락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등급을 생각해보면 얇은 편은 아니고요. 닫았을 때 느낌도 제법 좀 탄탄한 맛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옵션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그레이 컬러의 오렌지로 포인트를 준 것도 저는 처음엔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니까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 큼직하게 자리 잘 하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맥포켓은 길이 괜찮은데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바닥 쪽에 지금 보시면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뒤쪽에 주유구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은 일반형이고 약간 작은 듯 싶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족동식이라고 하죠. 한번 밟으면 브레이크가 잠기고 한 번 더 밟으면 열리는 그런 형태고요. 그 위쪽에 앞쪽에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 휴즈 박스 마련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가능하네요. 옵션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세 조정치 온오프 하실 수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요렇게 레버 잡아당기시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인데요. 투스포크 타입이고요. 안쪽에 스티치 같은 것들도 참 꼼꼼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가운데 현대 마크가 사라진 점인데 아이오닉 5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현대차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앞쪽에도 이렇게 센터 터널 쪽에 공간이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기 터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 답답한 느낌을 덜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일체도도 높은 편이죠.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살짝 지금 화면에 잡히긴 하는데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터보 엔진에 비해서 아이들링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물론 터보 엔진이 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도심에서 타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러스터 자체도 같은 형태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메뉴 구성 잘 해놓은 것도 현대자동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두 가지 선택 가능하고요. 트랙션 컨트롤은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향지 시동 켰을 때의 소리는 일반 현대차랑 같은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은 상위 모델들의 최근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끝부분에 오돌도돌하게 마무리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같은 거는 지원 안 해주지만 조향 보조까지는 아주 매끈하게 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하는 스위치도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모니터 자체가 와이드 타입으로 10.2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차량의 등급이나 경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알맞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지도 자체는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고요. 팁팩 기능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아래쪽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위쪽에서도 조금 더 큼직하게 볼 수 있고요. 야, 이거 공기청정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하여튼 요소요소에 참 최근 트렌드 같은 것들은 참 잘 담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기타 다른 뭐 DMB나 미디어 설정, 후속 지침 모드도 있고 카트홈이나 블루링크 같은 최신 기능들도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제 화질 적절하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비교적 민감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아래쪽에 에어벤트는 조금 원형으로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바람의 색이라든가 좌우로 꺾어보면은 조작감 같은 거나 기능상의 아쉬운 점은 없었고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조작감 좋습니다. 여기를 약간 홈을 파놔서요. 경차에서 공간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는 또 은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잘 깔아줬습니다. USB는 A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2개 갖춰놓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띄워져 있어요. 여기가 끊겨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AVM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푸시타입 버튼으로 깔끔하게 마련해놨고 양쪽에 튠 기능이라든가 볼륨 컨트롤 온오프는 다이얼로 전통적인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서 바로바로 여기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좋았던 것 같고요. 기어 노브는 P에서 L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L, D, N, R 자동 4단 기어인데 체결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조작할 때 조작 느낌은 좋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가능하고 조석은 열선만 2단으로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트랙션은 통합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이얼 방식이죠. 뒤쪽으로 보시면 암레스트 조그맣게 있는데 양쪽에서 팔을 동시에 거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입니다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뒤로 이렇게 열어서 이 공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입니다. 조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시면 되고 차량 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이렇게 퍽 떨어지니까 이거 조금만 좀 천천히 내려오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품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차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선바이저는 두께가 제법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조명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클립 같은 거 있는데요. 여기에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슬라이딩이 되나? 오, 야,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못 가리니까 슬라이딩이 돼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게끔 참 소소한 부분에 현대자동차가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맵등은 LED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블루링크 연결이나 SOS 콜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기능들은 고급 기능인데 경차에서도 적극적인 모습, 안전에 관련된 장비인데 적극적인 모습 좋습니다. 룸밀러는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봤던 방식이고요. 하이패스 기능 포함하고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문 여는 방식이 독특하죠. 도어는 앞쪽하고 비슷한 두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수동인데 끝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싹 내려가 주니까 조금 더 시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발 공간은 넉넉한 편이고요. 가운데 턱이 높지 않아서 3명이 앉았을 때도 많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트 자체를 보면 2명 앉기가 편안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ISO 픽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고 여기 오렌지 포인트 같은 것도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도 조절 같은 거 높낮이 말고 각도까지 조절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나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운전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세워놨고 조수석 뒤쪽은 제일 뒤로 눕혀놨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경차에서 자세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자세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SUV 컨셉을 담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죠. 앞뒤로 움직여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운전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등받이도 세웠습니다. 반면에 조수석 뒤쪽은 가장 뒤로 밀고 등받이도 제일 뒤로 눕혀놓은 상태고요.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좋고 다양한 체형에 잘 맞춰줄 수 있는 점이 장점이겠죠. 무릎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주먹 2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쓸 수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화면에 조금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USB A 타입으로 지금 충전 단자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더라도 깔끔한 이미지 좋고요. 경차라고 해서 뭔가 소홀하거나 부족한 느낌은 크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옵션을 보면 안전장비, 편의장비뿐만 아니고 안전장비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적극적인 모습들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스티어링은 투스포크 타입인데 다시 보더라도 귀엽고 이쁘네요. 주행 느낌도 계속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MPI 모델, 1.0 MPI 모델은 100마력이 안 되죠. 먼저 시승했던 터보 모델에 비해서 힘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심주행, 일상주행에서 한 60에서 80km까지는 크게 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서서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마력과 토크 차이가 나는 터보 엔진하고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부드럽고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 더 줘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5인치 휠 타이어, 기본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17인치보다 오히려 연비면에서도 우수하고요. 또 이 승차감 면에서 좀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의 전형적인 소형차, 경차 소형차들의 서스펜션 조합을 갖추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멀티링크에 비교를 해보면 구조적으로 좀 덜 유연하죠. 덜 부드럽고 자유도가 좀 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앞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서 앉아보면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17인치 터보 모델, 17인치를 장착한 터보 모델에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15인치 기본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쫀득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인연비는 14.3km고요. 도심에서는 13.3, 14.4 정도 되고 고속도로에서가 15.5km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 노멀 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8에서 19km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먹고 연비 주행을 했을 때는요. 최대는 18.3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평균적으로 연비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15.5에서 16.5 정도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딱 경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터보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엔진 쪽에서 우웅하고 이 고RPM에서 시끄러운 정도는 터보 모델 쪽이 조금 더 과극해서 들리는 소리가 저는 좀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면에서 일단 진동은 비슷하고요. 소음 면에서는 엔진의 회전 질감에서 오는 고RPM으로 넘어갔을 때의 소리는 터보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자체가 조용하냐? 글쎄요, 경차 치고는 저는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형 세단이나 준중형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4단 미션은 터보 모델 시승할 때도 지적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2단에서 3단 그리고 3단에서 4단 고RPM 쭉 넘어갈 때 속도를 낼 때 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좀 튕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시내 주행에서는 터보 모델에 비해서 그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튕김 현상이 덜 도드라지는 건 맞습니다. 1.0 MPI 모델이 터보 모델에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덜 도드라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션 부분은 하루빨리 좀 개선을 해줬으면은 훨씬 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단점으로 좀 지적도 드려보고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좀 전달드려 볼게요. 조향을 할 때의 느낌은 날카롭고 기민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고 경형 차량치고는 안정감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보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도
이 눈에 띄게 아니면은 불안해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거슬리는 건 아니었고요. 스티어링 자체는 여성 운전자분들도 좀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립 자체도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또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 묵직함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달리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도 경차지만 나는 좀 달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랄까요, 약간의 아쉬움은 전달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해서 가속을 해보면 터보 모델은 이 정도면 좀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MPI 모델은 아무래도 엔진의 회전수만 올라가고 소리만 왕 하고 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더디다는 느낌, 특히 8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조금 더디긴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랑 연동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오토홀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하거나 이런 좀 스마트한 기능들은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조향 보조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경차에서 이런 옵션 사실 만나보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경차들이 참 이런 건 잘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순정 오디오 그대로고요. 네, 딱 경차에 맞는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음, 중음, 저음대가 좀 두루뭉실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는 한데, 경차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 시스템이면 저는 뭐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맞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막 밀리고 불안하고, 특히 이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반복해서 해보면 차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점점 잘 안 듣기 시작하는 게 확 다가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빠르게 발전하고 보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브레이크에서는 저는 뭐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딱 차에 맞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이 유리가 약간 서 있거든요. 그래서 SUV 느낌도 나면서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앞좌석에 앉았을 때 좁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경찰 타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옆좌석에 둘이 나란히 앉아보면은 아무래도 좀 옆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차량의 폭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는 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글쎄요, 답답하거나 아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차가 경형이지만 SUV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높이를, 폭은 괜찮아요.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A필러 마모리도 바깥에서 봤을 때 두툼한 거에 비해서는 안쪽에서 봤을 때는 많이 거슬리지는 않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럼버 서포트, 경차에서 럼버 서포트 얘기하면 또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고 하시려나요? 어쨌거나 럼버 서포트 정도는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안전하고 편의 장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트림을 좀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깡통은 조금 그렇고요. 스마트 모델이죠. 그것보다는 저는 모던이 1,500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모던에다가 개인의 선호에 맞는 옵션 한두 가지 정도 집어넣으셔가지고 1600에서 1700선 맞춰서 캐스퍼 출고하시면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던에서 그 캐스퍼 액티브라고 하던가요, 터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추가가 많이 되죠. 95만원인가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모던에서 터보만 넣고 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던에서 본인이 좀 선호하는 편의 옵션들 몇 개 집어 넣으셔서 1700선, 1700, 1800 정도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이 좋기는 한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경차니까요. 코너링 같은 거 돌아 나가 보면은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경영이고 SUV 컨셉이라서 많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해봤는데, 의외로 잘 버텨주고요. 쫀득한 맛도 느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어떤 그 예전의 소형차 경차 느낌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점도 캐스퍼의 발전된 모습,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랑 노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꽤나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영 차량 치고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소 지루하거나 밋밋할 수 있는 차량의 느낌을 변화를 주면서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고속도로 같은 데보다는 이 도심 주행이나 지금처럼 이 외곽의 이런 도로, 지방도 같은 데 다녀보면은 참 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터보 모델 무조건 선택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고속도로 주행이 많지 않고 거의 뭐 마트나 아니면 학원 셔틀용으로 도심 주행이 많다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MPI 모델 선택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맛도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터보 모델에 비교를 해서 실용 구간 한 60에서 80km까지는 크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마력도 차이가 나지만 토크에서 터보 모델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느껴지는 체감하는 이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션의 반응이나 가속 페달의 반응은 확실히 터보 모델보다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터보 모델도 좀 달릴 때 2단에서 3단 고 넘어가는 거기서 약간 튕기는 듯한 미션 느낌을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MPI 모델 자연흡기 엔진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덜 도드라지는 것 같고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글쎄요, 저는 15인치가 어떻게 보면 이 캐스퍼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휠 타이어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아주 잘 걸러주고요. 뒤에 앉았을 때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소형차 특유의 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한 캐스퍼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넣어봤을 때의 느낌도 출렁출렁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캐스퍼 자체가 조금 쫀쫀합니다. 타이트하게 승차감을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15인치 휠 타이어가 거기에 좀 더해주니까 부드러움이 좀 가미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도심주행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인치 휠 타이어로 봤을 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요. 13.4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12.6에서 13.1 정도, 13km를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시승을 해보고 있을 때의 연비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비가 안 좋은 조건에서라고 할지라도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넘겨줬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차 연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감상 탱크가 작아요. 이 친구가 탱크가 30리터인가 35리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터당 10km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350km 정도? 지금 클러스터에 찍히는 거는 469km가 찍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드라마틱한 연비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경차는 생각보다 이 실제 체감하는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탱크도 작기 때문에 덩치도 작지만 그에 따라서 연료 탱크가 작으니까 체감하는 연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요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될 사항으로 주의사항으로 좀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현대 캐스퍼 MPI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